토마스정입니다. 이번에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간단한 온오프 제어 회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자회로는 입력 출력이 있고 회로 동작을 위한 전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따라서 회로의 기능을 파악할 때는 입력과 출력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로의 기능을 3분 이내에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째로 입력과 출력 신호가 무엇인지 파악을 합니다. 물리적인 신호가 무엇인지 파악하면 됩니다. 이때 전원은 회로 동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둘째로 DC적으로 회로 구성이 정상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회로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동작을 하지 못하는 상태면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자, 셋째로 능동소자의 구성을 봅니다. 주요한 능동소자는 트랜지스터, FET, 오프앰프, 기타 IC들이겠죠. 자, 넷째로 AC적으로 보는데, 이때 커플링 콘덴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는 트랜지스터나 FET의 증폭회로의 증폭비를 조절해주는 콘덴서들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당연 AC회로 해석은 DC적인 해석보다는 조금 어렵겠죠. 자, 아울러 이제 TR 결합에 대한 구성도 보셔야 되는데요. 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적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TR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들어가는 신호가 만약에 없으면 이 TR이 죽겠죠.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전류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쪽 TR이 ON이 되게 됩니다. 이쪽 TR이 오프가 되면 이쪽 TR이 ON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쪽 TR의 베이스하고 베이스 전류와 전압이 적정하게 들어가서 TR이 ON이 되면 여기 컬렉터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전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컬렉터와 이미터 간의 전위가 0.2V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 트랜지스터가 도통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쪽이 ON이 되면 여기 오프가 되는 이런 관계를 적대적 관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가족관계 또는 동반관계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베이스 신호가 전류나 또는 전압이 충분하지 않아서 전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트랜지스터가 죽게 되고요. 그러면 컬렉터 이미터 간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얘도 죽겠죠. 자, 거꾸로 이제 이쪽에 신호가 충분히 전류와 전압이 인가가 되면 이쪽 트랜지스터 ON이 되고 컬렉터 전류가 흐르면서 이미터 전류가 흐르면서 ETR의 베이스로 인가되어서 TR이 ON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ON이 되면 이것도 같이 ON이 되는 거죠. 같은 가족의 개념 또는 동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TR의 베이스에 전류와 전압이 충분히 들어가서 ON이 되면 이쪽 TR이 ON이 되고요. 동시에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이것도 ON이 되겠죠. 그러면 2m에서 컬렉터로 전류가 흐르니까 얘도 ON이 됩니다. 이것이 ON이 되면 이쪽 TR도 ON이 된다. 자, 반대로 이쪽 베이스에 전류와 전압이 충분하지 않아서 TR이 오프가 되면 요 2m에서 베이스로 가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2m에서 컬렉터 전류도 흐르지 못하게 되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오프가 되면 이것도 오프가 되는 가족관계, 동반관계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입력 신호가 무엇인가? 바로 직류가 되겠습니다. 입력은 DC가 되겠죠. 자, 출력 신호는 무엇인가? 출력 신호는 LED가 되겠습니다. LED는 뭐를 만들어냅니까? 결국에 빛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현재 입력은 직류가 되고요. 출력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DC적으로 회로의 구성을 보면요. 스위치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쪽 TR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TR이 죽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쪽 스위치에 연결이 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 컬렉터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LED가 점등이 되니까 회로의 구성은 문제가 없다. 자, 세 번째로 능동소자의 구성은 바로 트랜지스터만 구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트랜지스터의 신호의 베이스의 전압과 전류의 신호의 크기와 유무에 따라서 컬렉터 전류가 제어가 되니까
단순하게 스위칭하는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AC적인 회로인가, 현재 여기에 어떠한 이런 형태의 커플링 콘덴사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교류에 해당되는 회로는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동작을 살펴보면요. 자, 현재 상태에서 입력 신호가 이 DC 신호가 스위치가 오프돼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는 동작이 되지 않고요. LED는 오프가 됩니다. 자, 이제 반대로 이쪽에 스위치 연결이 되면요.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요 트랜지스터가 온이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컬렉터의 전류가 흐르면서 LED가 점등이 되는데,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R1 값은 과연 얼마로 하고 R2의 값은 얼마가 돼야지 정상적인 동작이 되느냐. 네, 그거죠. 네, 그런 걸 이제 실질적으로 배우는 것을 실무적인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저항값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은 대다수 알고 계신 내용들이긴 하지만, 자, 여기 전압이 5V입니다. 트랜지스터가 동작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0.6V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는 전류가 베이스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저항 R1 이꼬로 자, IB분의 5V 빼기 0.6 그러면 4.4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대다수 소신호 TR은요 1mA 이상이 들어가면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1mA 정도로 계산하면 결국엔 저항값은 4.4kΩ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R1에 대한 저항값은 4.4kΩ 이하가 되면 됩니다. 4.4kΩ 이하라고 하는 것은 뭐 3.9kΩ도 되고 3.3kΩ도 되고 1kΩ도 되고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2 저항값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LED에 걸리는 VF 걸리는 전압은 VF라는 전압이 있죠. 자, 우리가 LED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LED는 1.8V에서부터 약 한 2.0V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소신호 LED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또한 IF 전류는 8mA에서 10mA 정도가 흘러줘야 되겠죠. 자, 이걸 가만히 고려해서 이걸 감안해서 이제 저항을 계산해 보면 저항 R2 이꼬로 TR이 온이 되면 요 사이 전압은 0.2V죠. 요것과 요거 사이는 전압이 0.2V가 됩니다. 자, 그러면 9-0.2 빼기 요 LED에 걸리는 전압, 최소 전압 1.8V 그리고 나서 전류가 필요한 전류가 10mA. 자, 이렇게 계산하면 7 나누기 10mA 이렇게 돼서 적합한 저항은 700ohm이 나옵니다. 자, 700ohm이라는 저항은 이제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고요. 이것에 가장 부합한 저항은 680ohm이 되겠죠. 그래서 680ohm짜리 저항을 사용하면 정확하게 스위치를 온시켰을 때 LED 불이 적정하게 온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